네,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삼겹살을 먹으면 기관지에 있는 미세먼지가 없어진다라는 농담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삼겹살의 기름기가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체내 미세먼지 흡착 배출에 도움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삼겹살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건 정말 농담이고요. 왜냐하면은 삼겹살을 만약에 구워서 집에서 먹는다, 그럼 오히려 미세먼지가 더 많이 발생을 하죠.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삼겹살은 식도를 통해서 소화기로 가는데 미세먼지는 호흡기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 경로 자체가 다르고 기전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일부 이 입안에서 구강에서 만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미세먼지는 앞에 강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호흡기로 흡입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배출을 도와준다는 것은 아무 근거 없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실내에서 삼겹살을 구울 때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적절하게 환기를 하고 그리고 공기청정기 가동하는 것이 그 조리를 통한 미세먼지 노출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서 호흡기 점막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폐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이 음식을 통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서 어떤 스트레스, 몸에 도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직접 미세먼지를 배출시키는 음식은 지금까지는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고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은 제 차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좀 강의 내용이 딱딱했을 수도 있는데 질문이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 모든 답변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요거를 보시면은 아까 봤듯이 흡연이 이제 최고의 발암 물질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여성분들도 그렇고 담배를 한 번도 피지 않았는데 폐암에 걸리신 분도 있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라는 게 사실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게 이제 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연적인 게 있는데 사실 우연이라는 게 사실 뭐 과학자 입장에서는 약간 비겁한 말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래서 뭔가 더 밝혀지면 그 우연이 아니고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사실 암 발생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루에 한 장씩 복권 같은 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복권이 이제 사실 복권은 아니고 암권이라고 하면은 모두 다 하나씩 이제 그 복권을 받는데 이제 그걸 열어봤을 때 이제 당첨이 되면 이제 암이 생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장씩 받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담배를 피우신 분들은 더 많이 받겠죠. 하루에 한 20장을 받으실 거고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5장, 10장을 더 받으실 거고 뭔가 이제 그 나쁜 공기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10장을 더 받으실 거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복권이라는 게 많이 사면 살수록 확률은 올라가지만 실제로 당첨이 꼭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복권을 딱 한 장 샀을 때도 또 당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어린애들 정말 그 소아 애들 정말 예쁜 애들이 담배는 당연히 안 피웠고 술 담배 한 번도 안 하고 너무나 예쁜 짓만 했는데 이제 소아에서도 이제 암이 발생하는 이유가 사실 확률은 낮지만 그렇게 암권이 이제 발생했다는 거고요. 그래도 확실히 나쁜 이제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이제 과다 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확실히 받는 복권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나쁜 생활 환경을 없앰으로써 복권 수를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미세먼지가 농도가 동일하더라도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서 건강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여쭤본 질문인데요. 이것도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양을 보여주는 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무게가 만약에 동일하게 50kg라고 할지라도 어떤 분은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방량이 많이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 성분이 무엇인지가 건강 영향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황사가 심한 날 실제로 그 항사 성분은 모래 성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지각을 이루는 그런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오염이 많이 있는 공업 지역은 오염 배출원에서 나오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일한 농도를 할지라도 건강 영향은 충분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형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형도 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지형이 분지인 지역과 이제 분지가 아닌 지역을 비교했을 때 분지 지역은 농도가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산이 안 되고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분지인 지형 도시 청주가 대표적인데 청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 그 이유가 청주의 산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 분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랫동안 그 대기가 정체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농도가 오랫동안 물론 이제 뭐 성분은 다른 얘기지만 농도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인구 밀도도 중요합니다. 인구 밀도가 높으냐는 결국 뭐냐면 사람이 얼마만큼 인위적인 활동을 많이 하느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이 인위적인 활동을 많이 할 거고 보일러도 많이 가동할 거고 차도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영향을 다르게 받을 수가 있을 거고 산업시설 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산업이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산업마다의 배출하는 어떤 그 성분이 다를 거고 그에 따라서 건강 영향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질문이 다들 수준이 너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이제 암이 예방이 될까 이제 이 질문에 좀 답변을 드리면은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그 세계 보건기구도 있고 우리나라의 뭐 식약처라든지 보건복지부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알약을 하루에 하나씩 먹어서 뭔가 질병도 완쾌되고 암도 예방이 되는 그런 물질이 있다면은 세계 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이렇게 권고를 내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몸이 여기가 안 좋으면은 이걸 먹으면 좋아지면 좋겠다. 여기가 아프면 이걸 먹으면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비타민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는 사실 약간 게으른 사람들의 건강 관리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하루에 2번 정도 2번이 힘드시다면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은 이런 것들은 연구를 해보면은 일관되게 나옵니다. 일관되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은 이런 암 예방이라든지 뭐 암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대사증후군, 뭐 고혈압, 당뇨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뭐 모든 질병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비타민이나 영양제 이거 먹고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너무 욕심이시고요. 아까 그래서 암 예방에 대한 10가지 원칙이 나왔는데 그 10가지 원칙을 사실 다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저도 보면은 한 6개, 7개 그 정도밖에 못 지키는 거고 너무 10개를 다 지킬 수는 없지만은 10개를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 하나라도 더 지켜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시고 사실 뭔가를 먹어서 그게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방식은 좀 맞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비타민이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실 돈으로 운동에 돈을 쓰시면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은 학원을 가잖아요. 학원 가고 학원 빠지면은 부모님한테 엄청 혼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른도 그게 필요합니다. 어른도 물론 혼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다면은 뭐 베스트로 제일 좋겠지만은 이제 그럴 수 없다면은 이제 운동을 학원처럼 끊어놓고 꼭 일주일에 1번, 2번 가서서 운동을 이제 규칙적으로 하시면은 이런 시중에서 파는 비타민이라든지 영양제에 수십 배의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미세먼지가 기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질문이고요. 기침과 가래가 부쩍 많아졌는데 미세먼지의 영향일까요? 네, 앞에서 그 피라미드가 강연에 나왔었죠. 피라미드의 가장 아랫부분이 이제 증상이지만 경험하지 않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영향이었고요. 그 바로 위가 호흡기 증상이었습니다. 기침과 가래는 대표적인 호흡기 증상이고요.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되었을 때 점막을 자극하고 점막 세포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몸속에 들어온 호흡기에 들어온 미세먼지에 대한 방어 기전으로 기침과 이것도 배출하기 위해서 방어 기전으로 기침과 가래가 많이 증상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영향은 맞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 1차적인 건 그 대응 방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스크를 쓰는 거가 되겠고, 두 번째는 수분을 많이 섭취해서 그 점막을 좀 이렇게 수분기가 많게 해서 배출할 수 있는 방법. 최근에 보니까 코 세척액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다음 가글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침과 가래가 있을 때 코를 세척하거나 가글을 통해서 그다음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서 이런 기침과 가래 증상을 완화시키고, 가장 첫 번째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1차적으로 개인 보호구인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고, 호흡기로 들어오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여줘야만 이런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 자극을 낮춰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기침 가래의 어떤 증상을 이제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질문이 너무 많아서 선택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환경이 많이 좋아졌고 사람들도 건강 예방에 관심도 많아졌는데 왜 암 발병률은 계속 늘어나나요? 보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 중에 한 20여 년이 지나가는데 뭐 그동안 계속 암 발생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암 사망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이 뭔가 좋지 않아졌기 때문에 이제 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 뭔가 나쁜 게 있어서 이제 암 발생이 늘어나고 있나 생각하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암 발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인자는 나이입니다. 나이, 연령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나이가 증가하면은 이제 그 DNA 손상도 이제 쌓여가기 때문에 이제 그 나이가 들수록 암 발생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요즘 많은 걱정이 있지만은 상당히 젊었던 나라에서 사실 고령화되는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만약에 우리가 암을 조사한다면은 여기 서울에 어디 뭐 신림동이라든지 뭐 대학생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 가서 암을 조사하면은 암 이제 그 발생자 수가 상당히 비율이 적을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모여 사시는 뭐 실버타운이라든지 저기 시골 마을에 가면은 거기서는 막 마을에서 3명 중에 1명, 뭐 4명 중에 2명, 뭐 그렇게 암에 많은 것처럼, 그래서 암은 이제 나이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의 숫자는 이제 줄어들고 있고 이제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해서 암 발생자 수하고 암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정할 수가 있거든요. 보정하는 거는 이제 연령을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보정해 보면은 사실은 아주 조금씩 연령 보정한 이제 발생률은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이 더 좋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암 발생이라든지 사망자 수가 늘고 있고, 안타깝게도 예측해 보면은 앞으로도 10년에서 10년은 뭐 기본이고 20년 계속 이제 암 발생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정말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의료 보험이라든지 건강 보험 이제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 치료비를 정말 우리가 다 댈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눠서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사실 이제 각자 도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앞으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리를 하자면은 전체적으로 외형적으로 암 발생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는 연령 때문이고 실제 연령 표준화한 발생률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아마 많이들 사용하시는 향초에 대한 부분인데요. 겨울철에 밀폐된 실내에서 향초를 태울 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환기를 충분히 하면서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고른 이유는 환기에 대한 내용 말씀을 드리려고 고른 건데요. 일단은 이 향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향초는 결국 연소를 하는 거잖아요. 태우는 거잖아요. 여기 미세먼지가 일반적으로 연소하는 과정이 발생을 하는데 결국은 이 향초가 미세먼지의 배출원으로 실내에 있는 거죠. 물론 향이 난다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이득을 주지만 더 큰 위해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탈 때마다 여기서 그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가 나오고 뿐만 아니라 유해한 가스, 유해가스 함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향이라는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그 연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그 어떤 불순물, 부산물로 이런 초에 들어있는 것들이 함께 타기 때문에 유해한가스가 함께 나오고 한기만으로 충분하냐? 물론 한기를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애초에 안 태우는 것이 더 좋겠죠. 왜냐하면은 향을 통해서 얻는 이득보다 미세먼지로 오는 이 그 위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한초를 태우시는 거를 이제 권장해 드리진 않고요. 만약에 태우신다 그러면은 더 적극적으로 한기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도 가동하고 짧은 시간만 태우거나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소하는 과정 중에 이제 미세먼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삼겹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내 조리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실내에 배출원 오염원이 있으면 실내 공기적으로 급속도로 밖에서 어떤 소각을 하게 되면 그래도 확산이 되는데 실내 같은 경우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기한다 해도 외부와는 다르게 정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어떤 오염원을 배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작년인가요? 그 여기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를 하는데 외부에서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불꽃을 이렇게 터뜨렸을 때 굉장히 높은 단시간에 고농도로 미세먼지가 노출된 그런 것들이 창문을 열었을 때 주택 안으로도 들어왔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연소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집안에서 어떤 것을 연소하거나 태울 때는 항상 한기와 공기청정기 가동 같은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낮추거나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한기는 일단 대응 요령에는 하루에 3번 10분 이상 한기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기를 할 때 중요한 점은 밖에 실내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가능한 좀 그 시간 좀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기를 하는 이유는 실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이외의 다른 오염물질, 실내 공기 오염물질 배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배출시키고 그러면서 또 외부에 있는 오염물질 들어오는 것의 균형 어떤 시간이 정확한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 고농도인 날은 실내에 충분히 공기청정기 가동해서 농도를 낮추시고 물걸레질을 통해서 미세먼지 농도 낮추시고 이런 것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한기는 어쨌든 권장하는 방법은 하루에 3번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서 충분히 환기시키라. 그 이유는 실내의 오염물질을 배출시키기 위한 거다. 하지만 고농도인 날은 공기청정기 물걸레 청소 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유입 또한 막아야 된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 검진 아까 이제 암 예방 수칙의 이제 10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 검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국가 건강 검진이 있습니다. 이제 6대 암에서 이제 건강 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가에서도 이 암 검진을 많이 확대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제 건강 검진이라는 게 사실 이제 찾아내는 이제 그 또 장점도 있고 이제 과잉 진단이라든지 또 검진하는 과정에 또 부작용이라든지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검진을 많이 늘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검진을 많이 받고 막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검진을 많이 받으면은 내 몸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적정한 수준의 이제 검진을 넘어서 버리면은 오히려 과잉 진단에 따른 문제와 그리고 검사를 하면서 뭐 여러분 대장 내시경 하시면서 이제 뭐 약도 많이 먹고 조영제라든지 약도 쓰고 체열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사실 합병증이라든지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과잉 이제 검진은 조금 이제 지양해야 되는 면이 있고요. 사실 진단이 없으면 암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암 발생자 수가 줄 수가 없거든요. 줄 수가 없는데 몇 년 전에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아실까요?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사람들이 병원을 못 갑니다. 사람들이 병원을 못 가기 때문에 이제 그 암 진단을 못 받은 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코로나 시기에
진짜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 고령화 되는데 암이 증가해야 되는데 암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못 가면서 이제 암 이제 숫자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이제 그게 풍선 효과로 몇 년 뒤에 이제 증가하긴 했는데요. 사실 이제 건강 검진은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그런 암 발견이 더 편해집니다. 이제 그런 게 또 역학적으로 뭐 디텍션 바이어스, 뭐 서베일런스 조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암이 생긴다라고 해서 사실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이제 뭐 원전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주민들이 뭔가 암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가에서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을 검사를 계속 해줍니다. 주기적으로. 그러면은 아무래도 초음파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영상 검사를 할 기회가 올라가면은 또 암 발견율이 높아지게 되겠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발생률이 높은 암이 이제 갑상선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갑상선암이라든지 대장내시경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비싸고 의료 접근도가 낮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막 이제 그 검사를 막 밖에 그 제한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아무데나 전화해서 나 지금 갈 테니 검사해 주라면 다 검사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상선이라든지 초음파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갑상선 암의 발견율이 좀 많이 높아지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 검진은 좀 적당한 수준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이제 국가 건강 검진은 꼭 받으시고 국가 검진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공장식으로 막 세트화된 막 그런 검진을 받으시기보다는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국가 검진에 좀 보조적으로 좀 추가하는 식의 그런 건강 검진이 좀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 다 답변을 좀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늘 환경보건 콘서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또 이렇게 좋은 날씨에 또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